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전 후 가장 격렬한 공격이 미국에서 시작되자 이란이 가장 격렬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쓴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전황 전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해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이 바다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후계자 모스타바 선출은 됐는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그러니까 미국 시각 오늘 아침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요. 그러곤 우리 밤사이 이후부터 이란 테헤란은 섬광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습. 첫 소식 문예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주황빛 섬광이 밤하늘을 가르며 터지고 검은 연기가 빠르게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테헤란 시내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예고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며 이란을 몰아붙인 겁니다. We will not relent until the enemy is totally and decisively defeated. 이날 공습 이후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이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마치 텅 비어버린 폐허처럼 변한 모습도 보입니다. 로켓이 떨어진 자리엔 땅이 깊게 패였고 부서진 잔해는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se horrific crimes have resulted in the martyrdom of more than 1,300 civilians. 미군 수뇌부가 군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공습을 당한 테헤란 주민의 말입니다.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폭격으로 이란 전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온 마을을 뒤덮은 시커먼 연기. 잠시 후 큰 폭발음이 들리더니 더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폭격으로 이란 전역은 초토화됐습니다. 수도 테헤란 도심 수십 곳에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이른 새벽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거리 곳곳의 핏자국은 폭격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헤란 주민들은 지옥 같았다, 도시 전역이 폭격돼 아이들은 잠들기 무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폭격 아래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اگه قرار خطری باشه اونجا هست اینجا هم هست دیگه. و بالاخره باید زندگی جریان داشته باشه دیگه. حالا CNN 등 외신은 테헤란뿐 아니라 이란 북부 등에서도 대규모 공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도 다시 떴습니다. 2,000파운드, 그러니까 1톤에 육박하는 폭탄을 떨어뜨려 이란 지하의 핵심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의 목표물로 날아갑니다. 이번 공습에는 가장 많은 전투기가 타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국방산업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의 광학기기 공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시설도 집중 폭격했습니다. Our incredible B-2 bombers recently dropped dozens of 2,000-pound penetrator bombs on deeply buried missile sites. B-2 폭격기가 본토에서 다시 출격했다는 건 알보르즈 산맥 등에 구축된 지하 미사일 기지와 나탄즈의 지하 핵 농축 시설이 표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B-2는 13톤짜리 세계 최대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입니다. 이 벙커버스터로 60m가량 지하를 파괴한 뒤 약 1톤급의 정밀 유도 폭탄의 추가 공격으로 지하 100m 아래에 있는 이란의 기지를 파괴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맘 알리와 헤이다르 카라르 등
이란의 핵심 미사일 기지들이 이번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생산 공장까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펜타곤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약 90%, 드론 공격 능력은 약 85% 정도 상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고강도 폭격에 동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경찰, 이란 민병대 기지 등 보안 통제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민병대 책임자의 사망설도 나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심 곳곳에 폭발음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습 직후 SNS를 통해 테헤란의 보안부대 기지와 경찰 지휘시설, 바시즈 민병대 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군이 보유한 17개 전술 공군기지 중 11곳이 타격됐고 테헤란에선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와 바시즈 기지가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바시즈 기지 한 곳입니다. 외벽은 무너졌고 창문에는 화염에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부터 정권의 내부 통제 조직인 바시즈 기지를 집중 타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시즈 책임자인 아사돌라 바드파르의 사망설도 제기됐습니다. 바드파르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을 주도한 이란 체제의 핵심 군부 인물로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 위치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에 새로운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발표 직후 고급 주택가가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외신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레바논에선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 넘게 사망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전쟁이 12일째 진행 중이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공습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고 이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اینجا دقیقا محلیه که راکت اصابت کرده و دقیقا وسط خیابونه. 6 نفر شهید داریم و چندین نفر مجروح و بچه‌ها در تلاش هستن پیکر شهدا رو تیکه تیکه از روی زمین جمع کنن. مستقیما وسط اتوبانه و مستقیما خودروهای عبوری مردم عادی گرفتار شدن. 네, 저희가 열흘 넘게 전쟁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간인들 피해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미국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격렬한 공습을 할 것이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밤에 얘기를 한 건데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테헤란 주민의 말인데 지옥 같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종전 얘기를 어제 잠깐 하더니만 격렬한 공습이라고 하면서 전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부터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게 너무 좀 어처구니 없으니까 계속 국방부, 국방성으로 쓰는데 정말 트럼프가 이번 이란 전쟁을 진짜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많은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간과 군시설 이런 거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이런 인명살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간밤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전쟁이 한 일주일 이제 열흘 넘어가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냐 이런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 후반쯤이 이번 전쟁의 장기화를 가르는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미국의 공습도 공습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뭐 그 영상도 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란의 어떤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지들을 폭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한 마을 주택가에 백린탄을 불법으로 투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백린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독성 물질을 살포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제가 전인범 사령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무기인 건가요, 백린탄은? 백린탄은 겉보기에는 연막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고열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피부를 태워버리고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런 무기를 썼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는 뭐 백린탄 사용 안 했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굳이 백린탄 같은 것을 쓸 이유도 없고 백린탄 말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굳이 저런 거를 쓸 리가 그게 맞을까? 저는 좀 더 확인된 보도를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이기는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검은비가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사실상의 화학전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이란도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진 않았으니까 반격에 나섰는데요.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에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폭격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도 공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본인들의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드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석유 저장고를 파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지난번에 이란이 이제 포격을 받은 게 7일, 8일 이틀간이었거든요. 정말 검은 비가 내린다 이럴 정도로 저 원유 시설이 이제 폭파되고 불타고 이러면서 그 검은 재가 테헤란이나 그 주요 도시에 이제 쏟아져 내렸는데 한 이틀 정도 아마 이란 쪽에서 좀 정비를 하는 기간 그리고 하메네이의 이제 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 이런 걸 거치고 이슬람 혁명 수비군이 이제 드디어 좀 반격에 나서면서 10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반격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뭐 다른 종류의 그 무기들을 동원해서 석유, 가스 정제소라든가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하고 있고요. 뭐 직원들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류 생산과 관련한 또 수송과 관련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란은 뭐 중동 지역의 그 원유 시설뿐만 아니라 이란과 달리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물로 바꾸는 이런 시설이 한 80~90%를 거기에서 의존해가지고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공격도 지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물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될수록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Reuters has reported that about 150 U.S. service members have been injured so far. I know it's within that ballpark, but I would defer you to the Pentagon for a specific number of wounded or injured thus far. These figures continue to rise every day as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carry out continuous military attacks and war crimes across cities throughout Iran. 네, 미국 국방부에서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부상자 수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 미군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상자는 이 중에 8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 중이다. 이런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간인 사상자가 1,3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도 국내 여론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뭐 부상자, 사망자 소식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거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자기 임의로 시작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전쟁 맞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 강력한 지지층인 마가에서도 거기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찬성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뒷마당인 뭐 베네수엘라, 큐바 이런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 쓴다. 뭐 이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니 지금까지 당신 해왔던 얘기하고는 전혀 달리 왜 저 머나먼 이란을 좀 때리고 있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곧 또 물가가 올라가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또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 여론이 강한데 미군이 사망하고 다치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 반전 여론이 더더욱 더 늘어나겠죠. 역대 전쟁 중에 굉장히 전쟁 찬성 여론이 현재도 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란 민간인 희생자 숫자 이거는 이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다라는 거를 이란이 계속 국제에다 호소를 하는 거겠죠. 명분이 없었다. 민간인이 많이 사상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프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미국 이란 전쟁의 전선을 좀 좁혀볼까요? 그 전선의 분기점, 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느냐 혹은 반대로 미국이 장악하느냐, 이게 최전선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요, 바다의 지뢰로 꼽히는 최후병기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Last Thursday, we struck and sank an Iranian drone carrier ship, and U.S. CENTCOM continues today to hunt and strike mine-laying vessels and mine storage facilities. This work will continue. ما سالیان ساله منتظر یه همچین روزی هستیم و آمادگی 100% داریم.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تا درس عبرتی شود برای کسی که قصد تعدی و دستاوردی به خاک ایران رو دارد. 예, 제 옆에 군사 전문가인 상지대 최기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이제 영상 하나 나올 텐데 저하고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저 영상인데, 그러니까 밑에 저희가 내용도 달아놨습니다만 미국이 이란의 함정 16척의 기뢰 부서선을 포함해서 저렇게 다수의 이란 함정을 파괴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저렇게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저 영상이 사실이고 만약에 기뢰를 이란이 깔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맞다면 이거 이란 최후의 수단을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공개된 내용은 아마도 이란의 해군 함정 중 일부 기뢰 설치정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기뢰는 우리가 이제 또 수뢰라고도 부릅니다. 수뢰요? 그래서 이 기뢰는 이제 수중에 있는 함정을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폭탄을 기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땅은 땅지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뢰라고도 부른다 말씀하시죠. 예. 일반인 분들께서는 아마 지뢰는 좀 익숙하신데 기뢰는 좀 낯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중에서 사용되는 폭탄이다. 그런데 이제 이 기뢰의 역사를 보면 과거 이제 한 중세 그리고 근대와 근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결정적으로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독일의 유보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 기뢰 기술을 좀 발전시키게 되죠. 역사적으로 꽤 군사 역사적으로 오래된 무기네요. 그렇습니다. 기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꽤 오래된 무기고요. 현존하는 재래식 무기 중에 이제 해군의 또 강력한 또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뢰가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뢰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제도 좀 많고, 지금 보시는 게 사다프라고 해서 아예 부딪혔을 때 폭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나갔던 것 중에 그러네요. 마함, 자기장. 그러니까 약간 스치기만 해도 혹은 멀리서라도 저게 약간 뿔이 달린 것처럼 쇠공 모양의 기뢰가 부딪히면 혹은 옆에 있으면 즉시 터진다. 그렇게 터지는 원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밀한 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치기만 하더라도 이를 인지해서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배의 선체 구조를 보면 예. 하부 구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 작은 균열이 일어나더라도 선체가 제대로 작동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예. 결국에는 또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뢰의 위력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그 개전 초기에 이란 미국 전쟁 개전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란의 자폭 드론이 꽤 가성비 있게, 뭐 가성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최첨단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에 비대칭 전력으로 꽤 이란이 쏠쏠하게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저 기뢰도 이게 설치하는 건 쉬운데 저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뢰를 우리가 부설하거나 또는 기뢰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뢰 설치정이 이제 바다에 그냥 기뢰를 그냥 흩뿌리듯이 그냥 기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는 수월한데 이 수중에 설치된 기뢰를 이제 어떤 빠른 유속이나 또 결국은 또 어떤 그 고정돼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결국은 지뢰를 찾아서 제거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좀 위험한 작전이기도 하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뢰 같은 경우는 땅에 매설돼 있으니까 특정 장소만 찾아서 이제 그 작업도 어렵지만 파내면 되는데 수레는 해류에 해속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그것도 이제 주변을 그냥 근처만 가도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기뢰 소해라고도 하는데요. 아, 소해요? 제거하는 걸 소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소해 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소해하는데 최대 200배 정도까지 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설치 시간에 비해서 제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게 대략 한 200만 원,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이런 기뢰를 이란이 한 2,000개에서 많게는 6,000개까지 갖고 있다. 여기까지부터는 가정인데 만약에 이걸 호르무즈에 뭐 10개에서 20개만 떨어뜨려도 호르무즈는 완전히 멈춰서는 겁니까?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해협이 될 수 있죠. 이게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종전이 되더라도 그 종전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과 여진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사실 근데 이게 기뢰를 하면 물론 뭐 이란이야 벼랑 끝 전술이지만 10개, 20개든 그 3km도 안 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이란이 떨어뜨린다고 하면 본인들도 아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본인들 스스로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상당히 이게 일종의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쟁 상황에서 급박한 이러한 전세를 역전시키거나 또는 본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전세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최후의 수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제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도 있다. 혹은 원유 수송선을 직접 호위하겠다. 그러면 기뢰를 조금이라도 저기에 떨어뜨려 놨다면 전혀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그 수로가 좁고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자 입장에서는 천혜의 군사 요새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군이 아무리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미군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또는 이러한 해상에서의 군사작전을 지금 섣불리 감행하지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구현해봤는데 그렇게요. 원래 선박 같은 거 아무리 군사, 항공모함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유조선은 밑에 이 바닥이 사실 그렇게 단단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터진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란은 아예 수중 드론까지 쏠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전쟁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수중 드론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수중 드론이 러시아의 전투 함정을 격침시켰다라고 하는 또 그게 보도가 또 되기도 했죠. 사실은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수중 드론도 있지만 이제 UUV 이제 언더워러 언맨드 언더워러 비클의 약자인데요. 무인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 그래서 일종의 그런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이런 그 수상 드론은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일종의 자폭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죠. 수중 드론이든 기뢰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길 교수님. 아까 미군의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만 봐도 기뢰를 뿌리려는 기뢰선을 미국이 타격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선제적으로 막기에는 시간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략적 때문에 미군이 계속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란 해군 이제 함정이 정박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이란의 해군 부대에 그 정박돼 있는 그 기뢰 설치선 이것을 이제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뢰 설치를 위해서 이제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전을 이제 투입될 때 이걸 또 감시 정찰을 하기 때문에 또 그때에도 또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란의 이러한 기뢰 부설에 대한 시도나 어떤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타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란이 결국 최후병기 기뢰까지 꺼낼 것 같다. 군사 전문가 최길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